병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곧 설이에요. 이 설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우리가 어떤 풍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설이 되면 세배도 하고 덕담도 듣고 돈도 받고 떡국도 먹는데 왜 이런 풍습이 생겼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날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설날의 유래를 보시면 설은 나이와 해를 뜻하는 한자인데, 그래서 설이 되면 나이를 한 살 먹고 새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설, 이렇게 나이를 먹는 날이라고 해서 설날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런 이런 의미를 설날이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신정과 구정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우리는 달력을 보시면 작은 글씨로 음력, 즉 달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이 있고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양력이 있는데요. 음력 1월 1일이 구정이고 양력 1월 1일이 신정인데요. 이거는 우리 옛 조상들은 계속 구정을 세고 있었어요. 음력 계산을 해서 설을 세고 있었는데 일제강점기가 되고 사회가 개화되면서 서양이 양력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강압적으로 니네는 미신을 믿지 말고 새로운 개혁, 새로운 날짜, 새로운 태양력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신정을 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풍습이 됐다가 우리가 일제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도 신정과 구정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신정을 강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이 구정을 암암리에 행하고 있어서 우리가 1985년에 세기 시작해서 법적으로 1989년에 정확히 설이라고 명절을 명리하고 공휴일 3일을 지정하면서 1989년부터의 우리 고유의 명절은 음력인, 즉 구정인 1월 1일을 셌다고 해요. 신정, 구정 한자는 신은 새로울 신, 정은 바를정, 구는 옛구 바를정이니까 새롭게 새해가 맞이한다, 옛 것으로 다시 한다라고 해서 일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준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하고, 우리가 옛 선인들이 했던 음력으로 세는 걸 구정이로 얘기하면서 신정, 구정이라고 했죠. 우리 조상들은 음력으로 달을 보고 민속 풍속을 즐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1989년 이후로 계속 음력 1월 1일을 설이라고 하고 있다고 해요. 세 번째, 세배 방법인데요. 남좌 여우라고 써있죠. 우리가 세배를 할 때 아무렇게나 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좌 여우를 꼭 외우시는데, 먼저 한자를 보시면 세배 한자예요. 이 배자가 절배자인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손을 두 개를 합치기 때문에 한자도 잘 보시면 손수가 두 개고 여기에 한일이 더 붙어요. 그래서 자, 손을 모으는데 남좌라는 말은 남자는 좌, 왼쪽 손을 위에다 올린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여좌는 뭐겠어요? 그렇죠. 여자는 오른쪽 손을 위로 올려서 하기 때문에 세배법에서 남좌 여우, 외우실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남자는 여우를 좋아해,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긴 한데요. 남좌 여우. 자, 다시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하냐, 남자 손은 좌니까 왼손을 오른쪽 위에 올린 후에 세배를 하기 위해서 머리까지 올린 다음에 왼발부터 굽혀요. 왼발, 오른발에서 절을 한 후에 일어날 때는 오른발, 왼발 일어나서 이렇게 손을 올리고 목례를 하고 세뱃돈과 덕담을 듣지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 한복을 곱게 입고 여우라고 했으니까 오른손을 위로 올린 다음에 어깨 높이까지만 올린 후에 똑같이 왼발 오른발 굽히고 절을 한 후에 다시 오른발 왼발 하면서 어깨 높이까지 손 올리고 자, 이렇게 목례를 하고 덕담을 듣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리를 굽혀서 절을 하는 것은 다 똑같긴 하지만, 자, 손을 겹치는 이게 틀리기 때문에 세배법에서는 남좌 여우, 남자는 왼쪽이 위로 올라가고 여자는 오른쪽이 위로 올라간다를 꼭 기억하신다면 세배할 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 지키면서 누가 잘하나 못하나 보진 않지만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네 번째 세뱃돈과 덕담인데 이렇게 세배를 한 후에 세뱃돈을 받고 덕담을 듣는데요. 광복 이후에 경제 발전 이후에 우리 풍속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중국에서 가져온 풍습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붉은색을 좋아해서 붉은색 봉투에다 돈을 넣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부자를 기원하면서 돈을 주는 풍습을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하고 난 이후에 이제 광복이 지난 이후에 암암리에 중국 풍습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돈을 주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돈을 받으면 부자가 될 거라고 믿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세뱃돈을 주면서 덕담을 했지요. 건강하여라, 좋은 말 하여라. 우리가 덕담을 할 때 상대방이 듣고 기분 좋은 말을 했을 때가 제일 좋겠죠. 아픈 곳은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세뱃돈과 덕담의 기원은 부자인데 그 부자에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떡국을 먹는데요. 떡국은 보통 흰색을 먹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새롭게 하여라는 의미가 있고 동그란 모양으로 썰어서 먹는 이유는 엽전 모양을 본뜬 한자에서 이것도 똑같이 떡국에 들어간 이 가래떡을 돈 모양으로 생각하고 많이 먹으면 먹은 만큼 부자가 된다고 해서 왜 떡국을 나의 수만큼 먹어라 그 개수를 나이만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리일 수는 있지만 의미는 돈 모양인 떡 모양을 많이 먹어서 어떻게 해라? 부자 되라 이런 뜻으로 먹었다고 하고요. 마지막에 떡국을 먹을 때 육수를 내서 고명을 얹어서 먹는데 그 옛날에는 소고기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닭을 잡아요. 닭을 잡기도 하고 꿩을 잡기도 하는데 꿩과 닭 중에 뭐가 더 비싸고 귀할 것 같아요? 맞아요. 꿩이 비싸요. 근데 훨씬 꿩고기로 고명을 넣어서 육수를 맛있었다고 해요. 소고기는 아예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우리 옛말에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떡국을 끓여서 고명을 얹을 때 꿩고기를 하면 좋겠지만 너무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닭을 잡아서 해도 되겠다 해서 어떤 대체식품, 대체로 했을 때 두 번째 차선책으로 선택했을 때 우리가 꿩 대신 닭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떡국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설날을 맞이해서 며칠 앞두고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데 여러분 만나서 좋은 이야기하고 세배하고 덕담 듣는데 기본적인 예의를 좀 안다면 좋겠죠? 그래서 설날이 신정과 구정으로 나눠진 이유 세배할 때 남좌 여우 기억하시고 세뱃돈과 덕담과 떡국은 다 부자를 기원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걸 좀 알고 계신다면 좀 유익하고 유식한 설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경리사당의 강경입니다. 명절이 돌아옵니다. 명절이 돌아오면 친인척이 모이게 되는데요. 친인척이 많이 왔을 때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 나와는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촌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촌수 계산하는 법, 친척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결혼했을 경우에 처가와 친가에 우리 친인척을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촌수 계산법의 제일 중요한 것은 세로로 가면 1촌, 가로로 가면 2촌인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먼저 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낳아준 사람이 부모고요. 우리 부모님을 낳아준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조부모라고 하지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낳아주신 분을 증조부모라고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또 이 부분을 낳는 거 고조부모라고 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세로로 가기 때문에 나와 부모는 1촌이고요. 또 다시 내 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가면 1촌이어서 더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할머니 할아버지는 2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내 할머니 할아버지의 위에 부모인 상할머니 상할아버지는 나와 몇 촌이에요? 세로로 가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서 3촌이 되겠습니다. 가로로 갈 때는 두 개를 더하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의 이모와 외삼촌이 있어요. 이모와 외숙부를 나와 계산하면 가로로 갈 땐 두 개를 가기 때문에 나와 부모 1촌 가로로 두 개를 가서 이모와
외숙부를 계산하면 삼촌이 되고요. 이모와 외숙부가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나와는 하나. 자, 한 번 갔죠? 여기까지 3 됐어요. 다시 1 더하면 나와 사촌이에요. 그래서 이모의 애들은 이종이라고 하고 외삼촌의 애들들은 외종이라고 해서 외종사촌, 이종사촌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이제 아빠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빠의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있어요. 숙부들과 고모가 있는데 똑같아요. 가로로 가기 때문에 더하기 1을 하니까 삼촌. 이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나와 사촌이라고 해서 작은아버지의 형제는 종사촌, 고모는 내종사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자녀를 낳지요. 그러면 내 부모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나와 1촌, 부모님까지 가면 2촌 관계가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세로로 가는 건 1촌, 가로로 가는 건 2촌인 것만 아시면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게 사돈의 8촌까지 다 모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8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나의 부모님이 있고 부모님인데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형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갔더니 그분들을 증조부라고 하는데 짧게 말하면 큰 할아버지, 큰 할머니가 되겠죠. 자, 이분들이 아기를 낳으면 우리 엄마, 아빠와 사촌지간이 되는데 나는 거기에서 하나를 더하기 때문에 5촌이 되고요. 아빠와 사촌지간, 엄마와 사촌지간 분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 6촌이 되고 그분들의 자녀가 아기를 낳으면 7촌이 되고 손주를 낳으면 8촌이 돼서 할아버지 계열로 가서 사촌이 하고 있어요. 자,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이제 형제가 아닌 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으면 당숙인데 이 당숙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학렬이 같고요. 근데 이거 다 남자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 당숙이 아기를 낳으면 제종 형제, 그 아들들이 다시 아기를 낳으면 제당질, 삼종손인데 제가 초록색으로 한 거를 보시면 할아버지 조를 써서 조가 들어가면 조부모와 같은 학렬이라는 뜻이고요. 숙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숙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과 같은 학렬이 되고 여기서 나와 학렬이 같은 것은 이렇게 형자가 들어가서 육촌이 되면 내 자녀와 학렬이 같으면 질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질부라고 하죠. 이 대당질이 아이를 낳으면 내 자녀와 같은 학렬이 아닌 나의 기준, 내 자녀의 아들, 나의 손자 계열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좀 어렵긴 한데 외우는 법은 자, 조자가 들어가면 할아버지 계열, 숙자가 들어가면 아버지 학렬, 형자가 들어가면 나와 같은 학렬, 질 들어가면 내 자녀와 같은 학렬, 손이 들어가면 손자와 같은 학렬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돈의 8촌이다 하면 일단 나의 8촌이에요. 이게 지금 나의 8촌들인데 정리를 하면 자, 촌수에서는 세로로는 1촌, 가로로는 2촌이 됩니다. 나 기준으로 해서 우리 부모와 1촌, 할머니, 할아버지 올라가서 1촌 계속 하나씩 더하면 되고요. 가로로 가면 2를 더하게 되는데 우리 부모 형제 자매를 내가 2해서 다 3촌이 돼서 외갓집이어서 외삼촌 아니면 그냥 삼촌 또는 작은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이 분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나와 사촌 형제들이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 할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데 큰 할아버지 계열부터 보면 나와 사촌이 되고 그 다음 그분의 자녀가 나와 5촌, 그 자녀들이 아기를 낳으면 나와 같은 학렬이 되면서 6촌, 그분들의 손주가 7촌, 그 자녀가 7촌, 그 다음 내 자녀가 아기를 낳아서 손자가 되는 것처럼 해서 8촌까지 되는데 이 초록색은 조숙, 형질, 손이라는 계열을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대가족이 아니어서 이거를 다 지키진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촌수를 따질 때 나를 기준으로 하고 세로로 1촌, 가로로 2촌이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칭을 한번 보겠는데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낳아준 분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 다음 우리 아버지를 낳아준 사람을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형제인 분을 나는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를 부르고 우리 아버지의 여자 형제는 고모라고 부르지요. 이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이
사람들이 나와 사촌인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난 사촌들은 종형제라고 부르고요. 고모가 난 아이들은 내종사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서 나면 나의 자녀와 같은 학렬인 종질, 내종질이라고 부르고요. 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형제는 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분들의 자녀는 우리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와 사촌이며 나와 오촌인데 내가 뭐라고 불러요? 당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촌수를 보면 세로로 가면 1촌, 다시 올라가면 1촌, 가로로 가면 2촌이니까 하나 더하기 2개면 큰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나와 사촌이고 그 큰할아버지, 작은아버지 자녀들은 나와 오촌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세로로 하나, 가로로 2개 해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아버지 형제들은 이렇게 부른다는 거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자녀는 종형제, 이 사촌 형제들이 난 자식은 종질, 고모가 난 자식은 내종사촌, 내종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엄마 기준으로 해서 외갓집의 명칭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엄마 쪽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보면 나와 나의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의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지요. 어머니의 형제는 여자 형제는 내가 이모라고 부르고 남자 형제는 외숙이나 외삼촌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분들도 아이를 낳으면 이종 사촌이죠, 나랑. 그리고 외숙의 자녀도 외종 사촌이어서 나와 사촌지간이 되는데, 외갓집 식구기 때문에 외를 붙이고요. 외니까 외를 붙이고, 이모니까 이를 붙이면 됩니다. 이모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촌수도 또 계산하면, 나와 하나면 어머니 1촌. 내 어머니의 아버지는 나와 2촌. 가로로 가니까 2개에서 3촌. 여기 3촌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은 나와 1을 더해야 되니까 이종 사촌에서 사촌지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기준과 어머니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한번 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명칭을 해야 되는지를 보는데요. 우리가 명절 때 이게 제일 힘들지요. 자,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자죠. 자, 내 남편의 식구들을 불러야 되는데 내 남편의 형이 있을 수 있고 남동생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남편의 누나가 있을 수 있고 여동생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내가 우리 남편의 형님은 시숙, 아주버님이라고 부르고 그 부인은 형님, 손윗동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불러요? 결혼을 안 하셨다면 도련님, 결혼을 하셨다면 서방님, 그러면 그 부인은 어떻게 불러요? 동서라고 부르게 된답니다. 자, 내 남편의 누나가 있어요. 누나는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고요. 그 남편은 아주버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내 남편의 여동생이 있어요. 그러면 아가씨 또는 애기씨라고 부르고 그 남편은 서방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우리 남편의 형, 남동생, 누나, 여동생을 시숙, 아주버님, 형님, 손윗동서, 남동생을 도련님, 서방님, 동서, 남편의 누나는 형님, 아주버님, 여동생은 아가씨, 서방님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이제는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여자 쪽에 처갓집을 가는데 어떻게 호칭을 하냐면 내 아내의 오빠가 있을 수 있고 남동생이 있을 수 있고 내 아내의 언니와 여동생이 있을 수 있죠. 자, 먼저 내 아내의 오빠가 있으면 형님 또는 그분의 그 처를 아주머니라고 부르는데 상당히 좀 멀리처럼 느껴지지만 옛날에는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여자 쪽을 낮춰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라고 부르고 만약에 내 아내의 오빠보다 내 남편이 나이가 좀 많으면 보통 처남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가루의 친 명칭은 그런 경우에 하고 보통 형님 아주머니 하고요. 내 아내의 남동생일 때가 진짜 처남댁이 되겠습니다. 내 아내의 언니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 남편은 처형이라고 부르고 그분의 짝은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내 아내의 언니
이 남편이 내 남편보다 나이가 어리면 어이 동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요. 내 아내의 여동생은 당연히 처제라고 부르는데 이 처제의 남편은 동서라고 부르는데요. 똑같이 동서지요. 그런데 여동생의 남편이 나이가 어리게 되면 뭐뭐 서방, 이서방, 권서방, 박서방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처갓집을 가게 되면 아내의 오빠는 형님, 아주머니, 아내의 남동생은 처남, 처남댁이라고 부르고요. 아내의 언니는 처형, 형님이라고 부르며 여동생은 처제, 동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설날의 명절이 얼마 안 남았고요. 여러분이 친인척이 만나서 처음 결혼해서 오는 식구가 있다든지 새로운 식구를 맞이할 때 또는 호칭을 정리해야 했을 때 참고가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촌수를 계산하고 친척 호칭은 처가와 친가 호칭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보았고요. 여러분 이런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